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휘부의 통제가 느슨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9초 만에 내부 지뢰 함정을 작동시켰습니다. 새벽 2시 47분 모스크바 상공이 요동쳤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무런 예고 없이 브란스크와 벨고로드 인근 전방 발사기지에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490대의 드론과 240발의 크루즈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도시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을 파괴하고 겹겹이 쌓인 방공망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적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의 방어막은 탄력성을 입증했습니다. 430대의 드론과 21발의 미사일이 아이리스 TSLM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4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약 200만 달러 가치의 SAMP/티아스톨 미사일과 적어도 방어부대가 이를 지원했습니다. 일시적인 평온은 사라지고 전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정적은 깨졌고 현대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전쟁이 전 세계의 관심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전차 생산 시설을 타격했던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이번 상황은 그 직접적인 연장선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사보타주의 여파가 이제 전장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야간 공습의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크라이나는 신속하고 의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날아오는 드론들을 무력화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키이우는 공중으로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대당 약 6천만 달러 가치의 F-16 다목적 전투기 편대가 출격했습니다. 또한 약 4,500만 달러의 미라지 2000 전투기들이 전방 활주로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들은 비버 배회형 무기와 12,000피트에서 18,000피트 사이에서 운용되는 TB-2 드론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임무는 단순하지만 위험했습니다. 러시아 지휘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공역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트베리와 랴잔 기지에서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대당 약 8,500만 달러 가치의 Su-35 전투기들이 유격을 위해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가속하며 상승했습니다. 이어진 상황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습니다. 양측 편대는 급격히 거리를 좁혔고 콕핏 내부에 레이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격렬한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편대를 이탈해 롤과 다이브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정면 교전을 시도했습니다. 미사일이 조준되고 플레어가 터졌으며 항공기들은 생사가 결정되는 수초간의 근접 공중전 속에서 급선회하며 뒤엉켰습니다. 상공 아래에서는 장갑 지휘 차량에 탑승한 우크라이나 전자전팀이 스펙트럼 방해 신호를 쏟아냈습니다. 러시아의 사격 통제 레이더는 깜빡거리며 신호를 놓쳤고 포착된 표적들은 가짜 잔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조종계통이 오작동하면서 여러 건의 요격 시도가 선회 도중 무산되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혼란 속에서 시계 비행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교전은 다층적인 전투로 심화되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급히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그 사이 드론들은 비행운 사이를 누비며 레이더 조준경에 직접 충돌하거나 스스로 미끼가 되어 방어망을 유인했습니다. 전투기들은 국경 상공에서 고속으로 교차하며 짧고 격렬한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공중전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우크라이나는 지상으로 전투를 옮겼습니다. 제민과 드론의 압박으로 러시아의 공중엄호가 혼란에 빠지자 키이우는 즉시 이 틈을 노려 다음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벨고로드 쿠르스크 회랑을 따라 T-72 AMT 주력 전차를 앞세운 기갑부대가 돌격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대당 약 12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125mm 주포를 치켜든 채 엔진은 거침없는 기세로 전진했습니다. 그 옆에는 대당 약 350만 달러인 미국산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제이베일과 스팅어 미사일로 무장한 기동보병 부대를 수송하며 전진했습니다. 중장갑만으로는 공세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 전방에서는 저 실루엣의 자율형 지뢰매설 로봇들이 농경지와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이 로봇들은 개당 약 1000달러 가치의 TM-62 대전차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이는 보조 경로를 차단하고 러시아의 증원군 진입로를 봉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러시아군도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대당 약 30만 달러 가치의 BMP 보병 전투차에 탑승한 기계화 부대가 전선으로 급파되었습니다. 동시에 약 160만 달러 비용의 ES-3 아카티아 자가 추진포 시스템 2문이 12마일 밖에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하늘을 가르고 우크라이나 전방 지역에 떨어지며 지면을 흔들었습니다. 공방전은 곧 압박과 인내의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장 위로 FPV 공격 드론들이 시속 100마일 이상의 속도로 급강하였습니다. 이들은 포탑과 엔진룸, 노출된 차량들을 타격했습니다. 일부 타격으로 장갑차들이 파괴되었고 승무원들은 손상된 장비를 도로에 버리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한때 평온했던 고속도로는 철제 파편과 충격파, 화염, 그리고 드론 엔진 소리가 가득한 폐쇄된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첫날 밤까지 영토 변화는 불과 몇 마일에 불과했지만 치러진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물류의 핵심이었던 벨고로드 쿠르스크 경로는 파괴된 장갑차와 덤불, 찢겨진 아스팔트가 널린 그을린 회랑으로 변했습니다.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지상군 부대들은 이것이 시작일 뿐임을 직감했습니다. 포위 작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모스크바를 향한 전진에는 더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래를 지키고 러시아는 지위를 지키려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까요? 우크라이나는 1번, 러시아는 2번, 평화는 3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벨고로로드와 쿠르스크 사이의 지상 회랑이 불타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기갑 부대만으로는 러시아의 장악력을 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잔혹한 근접전이 이어진 하루가 지나고 키이우는 다시 한번 템포를 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거리 화력이었습니다. 북동쪽으로 약 150마일 떨어진 물류 허브 스몰렌스크의 러시아 보급선을 차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야음을 틈타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포대가 은폐된 사격진지로 진입했습니다. 발사 포드가 일제히 하늘을 향했습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227mm 로켓들이 동쪽 하늘을 향해 호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거리와 정밀도가 향상된 빌카엠 유도 로켓들이 어둠 속에서 불꽃을 뿜으며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각 탄두는 러시아 전선의 보급을 담당하는 연료 저장소, 탄약 창고, 철도 분기점을 정밀 조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보복을 예상한 러시아 측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VM-30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숲속에서 300mm 로켓을 우크라이나 직결지로 쏘아 올렸습니다. 동시에 주파크-1 대포병 레이더가 가동되어 하이마스의 사격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은 발사 위치가 곧 목표가 되고 레이더빙이 곧 죽음의 신호가 되는 궤적과 주파수의 결투장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상공에 대기 중이던 소형 자폭 드론들이 앳파크 레이더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몇 분 만에 드론들은 10,000피트 상공에서 급강하하여 레이더 안테나를 직격했습니다. 러시아 포병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대포병 사격은 허공을 향할 뿐이었습니다. 에파크 레이더가 파괴되자 주도권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하이마스 부대는 스머치 로켓이 도착하기 전 몇 분 간격으로 사격 후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드론 운용자들은 실시간 좌표를 사격 통제실로 전달하며 타격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스몰렌스크의 물류 동맥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트럭들이 거대한 화염 기둥으로 변했고 창고 지붕이 무너졌으며 모스크바와 전선을 잇는 핵심 철도 교차점은 뒤틀린 고철더미가 되었습니다. 벨고로로드 쿠르스크 고속도로에 주둔한 러시아군에게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탄약 보급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위세를 떨치던 포병부대는 이제 포탄 한 발 한 발을 아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공세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 포격전은 단순한 파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방대한 물류체계도 충분히 타격받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로켓의 궤적으로 밤하늘이 밝아지는 가운데 양측 지휘관들은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스몰렌스크 상공에 하이마스와 빌카엠 타격의 여운이 남아있을 때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스펙트럼의 전쟁이었습니다.
보급로를 끊고 레이더를 침묵시킨 키이우의 지휘관들은 이제 러시아의 항법 및 조준 시스템을 마비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르니히우와 수미 전역의 은폐 엔진지에서 우크라이나는 부코베르와 쿠바엠 전저전 차량을 전개했습니다. 안테나 마스트가 강철창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정밀하게 조율된 간격으로 시스템들은 러시아의 그로나스 위성 항법을 겨냥해 재민 신호를 쏟아냈습니다. 몇 분 만에 자동 조종으로 비행하던 러시아 드론들이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허공을 맴돌았고 일부는 숲이나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좌표가 뒤섞인 탓에 아군 방어선에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드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성 유도 사격 통제에 의존하던 포병부대의 명중률도 급락했습니다. 수십 마일 밖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목표물에서 수백 야드 떨어진 빈들판에 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부대들은 이번 캠페인에서 처음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도 인근에서 강력한 크라스카사 제밍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의 영상 피드가 갑자기 정전기로 변하며 제어링크가 끊겼습니다. 자폭 드론을 향한 명령들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방부대 무전기에서는 가짜 명령과 유령의 목소리, 정전기 소음이 흘러나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전장은 총성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드론은 공중에 멈춰섰고 항법 시스템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양측 지휘관들은 조작된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가려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은 인내력 테스트였습니다. 제밍 플랫폼을 순환시키고 주파수를 변경하며 실시간으로 전술을 수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압도적인 간섭 신호로 스펙트럼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대결의 승리는 파괴된 차량의 수가 아니라 누가 공중파동을 더 오래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드론들이 추락하고 포병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키이우는 수도를 향한 직접적인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변역 모스크바의 북쪽 관문들이 요동쳤습니다. 카미카제 드론 부대가 고속도로와 교차로를 휩쓸며 검문소와 장갑 대열을 타격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T-84 오플럿 전차와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가 부서진 아스팔트를 지식이며 전진했습니다. 기동보병들은 하차하여 어깨거리형 미사일을 메고 분대 단위로 산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강철과 병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낮게 설계된 전투 로봇들이 골목길을 누비며 대전차 폭약을 운반했습니다. 일부는 고가도로 아래로 기어갔고 일부는 건물 벽에 붙어 러시아 기갑부대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상공의 정찰 UAV는 수십 마일 밖의 지휘소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며 각 분대의 움직임을 안내했습니다. 러시아는 정예부대를 투입해 저지에 나섰습니다. VDV 공수부대가 방어진지에 투입되었고 T-90M 주력 전차들이 외곽 지역을 누볐습니다. 125mm 주포 사격으로 건물들의 구멍이 뚫리고 아파트 단지들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저격수들은 고층 건물의 자리를 잡고 전진하는 보병들을 정밀 사격했습니다. 모든 블록과 마당이 치열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집중 포격으로 응수했습니다. 다연장 로켓이 외곽 방어선을 뚫기 위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드론들은 전차의 포탑과 궤도를 타격했고 승무원들은 불타는 차량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전투는 야드 단위로 승패를 가리는 잔혹한 시가전으로 변했습니다. 해지윤역 모스크바 외곽은 더 이상 교외 지역이 아닌 최전선이었습니다. 수도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양측 군대는 결정적인 충돌을 준비했습니다. 시가전의 불길은 도시 내부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휘부의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 타간카에 벙커 42였습니다. 이 벙커가 함락되면 러시아의 중앙 지휘 체계는 붕괴됩니다. 황혼 무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UAV 편대가 밤하늘을 가르며 환기구와 입구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궤도 로봇들이 파괴된 거리를 지나 강화된 방폭문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폭발의 진동은 지하 복도까지 전달되었고 방어군들은 터널 깊숙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러시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펜시르 S1 방공 시스템이
30mm 기관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퍼부으며 드론대를 격추했습니다. 벙커 내부에서는 정예 근위대가 중기관총으로 주요 통로를 사수했습니다. 전투는 입체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드론이 터지고 지상에서는 전차가 격돌하며 지하에서는 로봇들이 강철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수시간 동안 공중, 지상, 지하에서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자정 무렵 벙커 42의 입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난공불락의 요새는 이번 캠페인의 결정적인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벙커 42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심장부의 지휘 허브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장성들은 대피해야 했고 지휘 네트워크는 파열되었습니다. 크렘린의 무적 신화에 금이 간 것입니다. 잔해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들을 돌보았습니다. 상공에는 SU-30 한 대가 고요히 비행하며 현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수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드론이 측면으로 급격히 기동할 때 추적 시스템의 예측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는 조준 시스템의 동기화 오류와 재설정을 유발했습니다. 모델링에 따르면 펜처 S2 시스템은 레이더 추적을 포기하고 수초 내에 CBS-1 열 화상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전환 시간이야말로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메라상 조준이 가동되면 시스템은 처음 15초부터 20초 동안 약 9대의 드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률은 계획에 포함된 허용 범위였습니다. 와일드 호네트 드론들은 장갑 관통보다는 센서 무력화에 특화된 성형 작약탄을 장착했습니다. 전술적 약점은 인간적인 요인에서 발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펜시얼 사수들은 가장 크고 느리며 중앙에 뭉쳐있는 목표를 먼저 공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논리는 이 편향을 이용했습니다. 사수의 시선이 후방의 미끼 드론들에 쏠려있는 사이 남은 11대의 와일드 호넷 드론들이 편대를 이탈했습니다. 이들은 다각도에서 포탑 상단의 광학 모듈을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드론은 단 3대였습니다. 단 한 발의 성형 작약탄만으로도 102 S1 센서 하우징의 렌즈를 깨트리고 내부 케이블을 절단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영구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80% 이상의 사례에서 최소 3대 이상의 드론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